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약세로 출발했지만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9월 퇴진 소식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내렸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9월 대선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마르 슐레이만 부통령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측면의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으며 이슬람 채권 과세 특례와 자영업자 세무 검증 제도는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이집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점차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난 시위대들은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임은 하되 그 시점을 9월 대선 이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퇴진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일단은 이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기점으로 해서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만이 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마감 상황과 아시아 지역 증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어제 많이 하락했죠. 1.8%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자문형 랩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0.5% 정도 내림세를 보였고 522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넘게 오르면서 이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를 그대로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긴축 우려로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폭의 내림세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장 한번 살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좀 낙폭을 점차 키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1조 원 넘게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자금이 약간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좀 다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에 이제 옵션 만기 매물 폭탄과는 좀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일시적인 어떤 매물 폭탄 차익 실현에 의한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 대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 누적 프로그램 매도, 누적 순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러한 면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수가 내려갔고 며칠 사이에 지금 70포인트 가까이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2000선마저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늘의 변수 한번 짚어보면서 어제 나왔던 내용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보죠. 2000선 지지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 어제 이제 뭐 그 2000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지지선이고, 또 이제 그 2000선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2000선부터는 사실 좀 본격적으로 좀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매물 구간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의 변수라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금통위의 이제 금리 결정. 그 부분이 이제 뭐 동결일지 인상일지 뭐 사실 뭐 물가 상승률 1월달 물가 상승률이 4.1% 나온 것을 보면은 물가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가 절상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수출 기업들에는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동시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이제 어제 옵션 만기 충격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신규 포지션 어떤 식으로 잡아가느냐, 누적 순 매도를 점차 청산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누적 순 매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모습을 보일지는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좀 호전되고 선진국 쪽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사실 이제 신흥국들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그런 자금들의 이탈이 다시 한번 좀 선진국 쪽으로 일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단기간에 어떤 뭐 끝날 그런 뭐 기간 조정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횡보 구간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좀 단기간에 좀 2000에서 2100 사이의 그런 당분간의 횡보 구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이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횡보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기간 조정이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식 시장에 선뜻 다가서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옵션 만기 매물 폭탄에 따라서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뭐 2000선 가까이에 이제 지수가 위치한다 그러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2000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쪽으로 좀 낙폭 큰 종목들 분할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어제 이제 하락이 컸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수준 좀 만회하는 수준에서 장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오늘 뭐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율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환율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대감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서 추가적인 어떤 뭐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리 인상 시에도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뭐 적극적인 어떤 뭐 매수 전략보다는 약간 낙폭 큰 대형주 위주의 최근에 뭐 조선주 상당히 좀 낙폭이 컸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내지는 뭐 동결을 하던 어쨌든 간에 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 좀 크게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기관이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해도 유효하겠지만 굳이 적극적으로 좀 큰 비중으로 주식을 담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확보도 일정 비율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낙폭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로 조선주를 들어주셨어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금리가 동결이 될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 부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보험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금리 인상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보험주 접근 전략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주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선크리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크게 최근에 좀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로는 접근이 좀 유효하다. 하지만 좀 짧게, 지금은 어떤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보다는 약간 잽을 여러 번 날리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따라서 오늘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과 동시에 좀 차익 실현을 좀 일부는 해 놓으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좀 작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쪽에서 좀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뭐 기관 쪽에서는 계속 좀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LG 이노텍입니다. 네. 최근에 뭐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LED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7월 달에 이제 고점 찍은 이후에 16만 원대를 찍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좀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현재 그 LED 재고 관련해서는 이미 바닥을 좀 확인했고 3분기 때 이제 그 적자가 난 부분이 4분기 때부터 만회를 시작을 했고 사실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투신, 연기금 그리고 이제 증권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히 어제는 한 500원 빠진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 그 13만 7,500원. 따라서 지금 오늘 시초가의 일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했던 그 직전의 고점 수준인 한 16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리스크 관리, 손절 가격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횡보 구간을 그렸었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 12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만 7,500원 선 어제 종가상이죠. 시초가 이후에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16만 원 선입니다. 비교적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폭을 넓게 보셨고요.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ED 관련주 강세 말씀을 해주셨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LG 이노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삼성전기 이야기 자연스레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전기 쪽은 어떻나요? 삼성전기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투신 쪽에서는 뭐 1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줬던 부분이고요.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 삼성전기, LED 관련 주에 대해서 뭐 메릴린치라던가 골드만 그리고 노무라 같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어떤 레포트들을 그때부터 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긴 게 그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당일 레포트 발표와 함께 좀 대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 날 2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차트상으로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준선 가까이 좀 접근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어제 종가가 13만 1,000원. 어제는 이제 그냥 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뭐 등락은 좀 있었지만요.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삼성전기도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도 비슷하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비슷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LG노텍도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기는 위아래로 꼬리를 좀 달면서 볼린저 밴드 기준선 가까이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 보였고요. 네. 제가 뭐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패턴이 이제 3분봉 뒤에 좀 그 양봉이 뜰 때가 상당히 좀 강한 좀 매수라고 보는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3분봉 이후에 양봉이 강하게 출현이 됐습니다. 따라서 14만 원을 이제 장중한 때 좀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막판에 이제 외국인 매물 폭탄에 어쩔 수 없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크게 뭐 매도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기관 쪽의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14만 원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좋은 전망을 좀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LED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다 괜찮았거든요.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봤고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코스닥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폭이 꽤 나온 그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대응보다는 지금 현재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이제 그 LED 소위 말해서 이제 하청업체나 이제 벤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업체들, 3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차익 실현이 좀 급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좀 순간적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보유 전략으로서는 좀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한진중공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선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한진중공업 어떤 특징을 보였기에 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가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한진중공업 타 조선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한진중공업, 어제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에 가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뭐 3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18만 주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낙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법 평가 이익과 지금 필리핀 수빅 조선소가 빠르게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나 자산 평가 이익 등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는 이유였는데 매수가는 제가 3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 44,000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종가가 38,100원이었습니다. 뭐 2.3% 좀 빠지긴 했지만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작년부터 봤을 때 지금 현재 기관의 보유 물량은 역대 최고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약 한 560만 주 정도의 보유 수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61선 가격으로 봤을 때나 37,3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제까지 삼문봉 떴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문봉 떴는데 오늘 반등이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늘 시초가에 일부 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주 짧게 본다면 오늘 시초가 매수해서 4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도 오늘 장중에는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밌네요. 최희승 대리가 좋아하는 삼문봉이 떴다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지속적인 관심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 업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조선주들 주가 흐름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네네. 반등이 나와도 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한진중공업 빼고는 찾을 수는 없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문사 쪽에 상당히 좀 관심 많이 보이는 종목이고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선 업황 전체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는 좀 설명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의 이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조선주. 특히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세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 61선 이탈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게 큰 낙폭을 좀 보이진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기준선을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2월달 들어서 다른 윗꼬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잦아진다 그러면 일단 주가 반등할 때도 가장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동영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에서 테마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태양광주 관련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CJ 오쇼핑 그리고 또 동진 세미캠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거든요. CJ 오쇼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장 상황과 함께 같이 많은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CJ 오쇼핑과 동진 세미캠 역시 좀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같이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으로 좀 방송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어떤 명절 전에 좀 현금화 및 좀 관망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일관돼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 좀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그 차익 실현 욕구의 증대나 혹은 그 해외 증시의 변동 가능성, 특히나 이제 중국의 긴축 우려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현실화되면서 좀 지금의 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금일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도 있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CJ 오쇼핑부터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그 베트남 진출이라는 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약세에 그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제시해드렸었던 손절가도 좀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61선을 지금 그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좀 부분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어떤 매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요. 기보유자나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 계신 분들은 23만 원 이하 혹은 이제 22만 원 부근 정도에서는 재진입을 좀 그 시도해보는 그러한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지금 네네. CJ 쇼핑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더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어떤 기존에 어떤 그 가지고 계셨던, 그러니까 저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때 제시해드렸던 전략대로 그 24만 9천 원이 좀 이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손절매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갖고 와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그러한 분들은 어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깨졌다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어떤 추세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좀 그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진 세미캠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 역시 좀 장대 그 양봉을 만든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시장과 함께 그대로 좀 밀려버렸었는데요. 네. 장중 하락폭을 지금 뭐 차트상에서 조금 보신다 하시더라도 어떤 그 장중에 좀 낙폭을 줄여나가는 좀 이런 그 꼬리들을 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좀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어떤 시장의 그 반등과 함께 좀 다시 좀 반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이 종목 역시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매매적인 기술적으로는 좀 손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어떤 그 추세적인 상황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그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반등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은 그 반등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그 손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선을 그어드린 이 아래쪽 선 라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요 선이 이탈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개파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전 자리에서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시장에 좀 강세를 확인한 이후에 좀 종목을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CJ 오쇼핑과 동진 세미캠 AS를 해봤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죠. 뭐 가장 그 강한 테마 중에 한 테마가 이제 바로 박근혜 테마입니다. 근데 어제 그 박근혜 그 전 대표가 어떤 그
이 물 관련된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블랙골드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블루골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말이 이제 즉 검은 황금, 이제 블랙골드는 검은 황금 석유를 뜻하고 블루골드는 푸른 황금, 그래서 이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서는 검은 황금인 석유가 좀 자원으로서 가장 빛을 발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물이 관련돼서 이제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뭐 뜻을 좀 내포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관련주들이 AJS 그리고 젠트로, 시노펙스, 동양철관, 웰크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 AJS 같은 종목은 종합 배관업체입니다. 종합 배관업체고 지난 한파 때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수혜주로서 좀 거론됐었던 종목이고요. 장중에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언급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고요. 뒤이어서 젠트로라는 종목은 수처리 환경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 토양 정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AJS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한가에 빠르게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 토양 정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살처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요즘 그 9시 뉴스 같은 메인 뉴스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 전국적인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그런 관리가 허술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제역으로 인한 그 살처분에 따른 토양 오염에 의해서 좀 이 종목이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그 박근혜 주 물 테마로 인해서 부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차차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동양철관은 잘 알다시피 뭐 배관업체로 좀 아시면 좋겠고,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웰크론이라는 종목은 물산업 관련돼서 국책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미세한 부직포형 나노 섬유를 활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빼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 극세사 이불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 1위의 극세사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테마주를 건드리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몇 가지 좀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테마주에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의 어떤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거래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테마주 같은 경우 매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진입과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 매매 그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AJS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빠르게 그 급등을 좀 이루었고요. 그래서 대장주로서는 AJS와 젠트로 두 종목 정도가 대장주에 좀 속하겠고, 그다음 이제 그 중에서 젠트로 같은 경우는 어제 한 뭐 2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고요. 오늘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벌써 그 상한가에 좀 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점상 한가가 지금 나올 그럴 그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이 어려우실 것 같고, AJ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웰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중 그 변동성이 좀 더 적었죠. 그러면 어떤 그런 테마주를 그 매매하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폭이 상당히 적게 되면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폭도 많이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우선 시노펙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는 포장재나 필터 그리고 물처리 시스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휴대폰 키퍼드 등의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데요. 물 테마 관련된 그 이외에도 삼성전자 웨이브2의 슈퍼 LCD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좀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AJS와 젠트로 그다음에 이제 웰크론 같은 종목을 같이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 놓으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 테마 자체가 같이 강세를 갔을 때만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아마도 이제 갭상승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이 테마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접근하시게 되면 일단은 목표가를 한 5,900원 정도, 5,500원 정도에 일단은 그 강한 그 저항 라인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요. 그러나 이제 요 부분이 일단은 돌파가 된다면 5,900원 정도, 6,000원 정도가 일단은 또 강력한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5,900원 정도에서 좀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손절가는 칼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거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어제 저점인 4,825원인데 4,825원이 깨지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 수준으로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 칼같이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82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노펙스 살펴봤습니다. 이 수처리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재료가 조금 더 많은 시노펙스 쪽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전문가와 함께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약간씩 엇갈렸는데요. 이제 막 시장이 출발했죠.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 지금 0.3% 정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밀렸었는데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시세가 부진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소니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또 당했죠. 오늘 0.4%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7% 오르고 있는데요.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포스코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인도에서 제2제철소 건립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죠. 이게 재료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0.5%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 현대중공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앞에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LG화학도 이 조선주 못지않게 요즘 부진해서 눈길을 확 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LG화학 오늘은 0.4%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방향일지 윗방향일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0.4%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각각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비해서 한 83% 정도 감소를 했다. 좀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겠죠. 기아차는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 아직까지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0.8%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요즘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네, 역시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체계 피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되고 있죠. 0.2% 반등이 오늘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5%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었죠. 하이닉스는 0.6% 오르고 있습니다. LG가 어제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요. 0.1% 현재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0.6%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51 1.8%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 0.6%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롯데쇼핑, 삼성화재 나란히 부진합니다. 특히 롯데쇼핑과 같은 유통주들 역시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체계의 이 피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7% 오르고 있고요. KT 0.2% 오르고 있습니다.
BC카드 지분을 인수했다. 어제 그런 인수 소식을 들려왔는데 SK텔레콤도 하나카드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지금 양 통신사들이 통신과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그런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살펴보죠. 1.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앞에서 LG 이노텍 이야기를 하면서 최희승 대리와 함께 삼성전기 내용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들어봤었는데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12만 8천원 선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14만원 선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심 종목평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흐름이 좋죠. 지금 1%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NHN은 0.7%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 계획이 이제 소울소울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용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인가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평가죠. 현대건설은 0.7%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017포인트 걷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그다지 센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셀트리온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요즘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어제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5%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발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네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서울반도체는 2.1% 상승하면서 요즘 LED 주들의 상승세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2% 오르고 있고요. CJ 홈쇼핑 0.7% 내리면서 최근 해부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재수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도 상승 추세를 보일 듯 하다가 하락으로 또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갑자기 급등세로 전환이 되네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ICT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SFA가 현재 0.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OCI 머티리얼즈 각각 강세고요. 네오이스게임스 0.7% 오르고 있고 태용 역시 강세입니다. GS홈쇼핑, 멜파스 약세인데 멜파스가 어제 14% 넘게 급등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반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현재는 밀리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1.3%, 성우하이텍 2.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덕산하이메탈, LED 관련주 어제 강세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주성엔지니어링 1.3% 오르고 있고요. SK컴즈, 어제 주가 흐름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의미 있는 뉴스를 또 들려왔었죠.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재료가 좀 그래도 살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토는 0.8% 오르고 있고요. 하나투어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실리콘웍스 각각 강세고요. 성룡광전투자가 0.4% 밀리고 있습니다. 코코는 2.8% 하락 중에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가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CJ인터넷이 0.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조금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1원 10전 오르면서 1118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문별로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낙폭을 좀 보였고 오늘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어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장초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규모가 커지면서 일단 시장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초반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매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머지 마켓의 그런 인플레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동반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외국인의 그런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열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기업들의 그런 이익 수정 비율이 다소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최근 외국인 매도가 추가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최근 낙폭이 커지면서 2000선을 위협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2000선에서 우리 시장의 그런 PER이 약 10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에는 2000선 부근에서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펀더멘탈 충분히 갖추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일시적이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역시 오늘 금통위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중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긴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던 중국 증시가 이번 주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어제도 1.6%의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 그런 긴축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볼 때 우리 시장도 오늘 금통위 이후의 그런 주가 흐름은 다소 단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놓여 있고요. 오늘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상중 매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섹터별 대응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IT와 그리고 금융 섹터의 접근이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IT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 모멘텀 수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업종이고 역시 이제 최근 추가적인 재고 사이클상 개선이 유망시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접근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 섹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배경에 이 환율도 한 몫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꽤 올랐고요. 오늘도 출발 상황 자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환율 소식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어제는 역외 환율 상승 속에서 1110.5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내고로 1109.4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춘 후에는 증시의 낙폭 확대와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일 대비 7.1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0원에 개장을 하여서 현재는 1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섰습니다. 전일 외국인은 증시에서 1조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로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선진국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곡물 및 식품 가격 상승이 신흥시장에 대한 그 인플레 부담을 키우면서 자금 이탈 조짐이 나타났고 또 그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던 또 한국 대만 증시에서의 강한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은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 외국인은 주식 포지션과 FX 포지션 관리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증시는 지난 2년간 공격적인 순매수로 추가 포지션 확대 부담이 있지만 그 원화는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과 저평가 인식 등으로 추가 강세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흥시장 자금 이탈 분위기와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도세, 또 밤사이 미 달러의 강세 흐름 등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0원에 대한 상향 테스트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금일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또는 매파적인 기조는 그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겠지만은 시장의 초점이 증시와 증시 외국인에 맞춰져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달러에는 주요 저항선인 그 121선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 시에는 N1 플레이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금일은 1120원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강세예요. 금통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인상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반응을 좀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에 좀 보합권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후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은행권 중심의 쇼커버성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물의 강세폭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3, 5년 구간의 강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커브는 소폭 스티프해졌습니다. 금일은 그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반등에 따라서 일단 소폭 채권 시장은 그간 급등에 따른 되돌림으로 좀 강보합으로 개장을 하였지만은 좀 차후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좀 그 상승폭이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금일 예정된 2월 금통위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된 가운데 채권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대를 하면서 그 주 중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지속을 한 반면에 그 현물 시장에서는 잔존 만기 1, 2년 내외의 국고채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동결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시에는 단기물 중심의 안도 랠리가 예상이 되지만 최근 동결 전망 부각에 따른 그 선 반영과 물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코멘트,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 등도 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반면 인상 시에는 단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불확실성 해소와 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감소를 하면서 금리 반락도 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금일 채권 시장은 좀 소폭의 강세로 개장을 하였지만은 그 2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과 한은 총재의 코멘트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연초 이후 일관적인 선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마이너스의 숏 포지션을 구축이 됨에 따라서 금통위 이후 투자자별 포지션 대립과 청산을 통한 예상 외의 가격 급등락이 좀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코스피 쪽이 하락으로 전환됐네요. 자세한 내용 더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부터 좀 상승 출발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현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사상 세 번째 정도 되는 대규모의 매도가 있었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짙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국내 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훼손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제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크게 이제 악재들로다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로다가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2달 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단기 이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을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머징 마켓에서 과잉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들이 선진국으로다가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헤지 펀드들 같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단기 매물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그런 좀 환수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머징 마켓에서 매도 압박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상당한 좀 악재로다가 작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서가지고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상의 악화가 단기간에 좀 꼬였던 부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있던 채권 시장을 비롯한 그런 국내 부동자금들이 2,000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메리트를
그 메리트를 보고서 들어오는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내에서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추가적으로다가 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낙폭을 좀 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매수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를 100%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신 상황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기다리자. 그렇다면 오늘 뭐 금통위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예,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 것들은 전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동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수혜 업종과 이제 그 비수혜 업종들이 갈리면서 종목별로다가 이제 쏠림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금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나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 자동차주들 같은 그동안 그 2100에서 2000선까지 내려올 때 하락폭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을 단기 반등을 노리시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선, 화학,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영훈 과장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올라왔던 2010년도에 그 상승을 주로 했던 화학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12년까지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홀딩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락했던 이런 구간들을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이 아주 적기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오늘 0.1% 코스피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